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일단 오늘 한 2% 정도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 중에 있습니다. 자, 2%의 하락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6만 원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하락의 이유는 뭐예요? 자, 명확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나스닥에서 4.7% 정도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다 동반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도는 애초에 시초가에 끝났어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갭 하락으로 시작한 이 하락치를 장중에 말아 올리는 모양으로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회피성 물량은 자 매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꺾어버린다라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고 오늘 또 설명해 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 악재 뭡니까? HBM3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삼성이 포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에서 잘 견고하게 버텨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그러한 내용들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우리에게 노출된 재료들은 이미 선반영적인 요소로 앞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 어떠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자, 이 하락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팔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죠? 자, 동향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좀 수치로 변환을 하자라면은,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봤을 때 56%까지 확대해갔던 외인들의 보유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월 초까지 53%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의 전체 시총의 3%를 뭐 했다? 매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외인들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많은 물량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왔고요. 추가적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보유율이 51% 언저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삼성전자의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자 그냥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왜 팔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10월 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지는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되면서 D램의 반도체 실적도 쪼그라들 수가 있다라는 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유였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의 명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좀 더 불을 지폈던 게 뭡니까? 자, 모건 스탠리와 맥퀘리의 보고서. 모건 스탠리 추석 직후에 지금 본인들이 10만 5천 원으로 평가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맥퀘리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기사가 나왔던 10월 2일 날 12만 5천 원에 있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자,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이 근거가 자, 언제 우리 가시화 됐습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확정됐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9조 1천억대로 기대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대를 밑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이다. 예.
D램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다.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앞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뭐다 가시화가 되면서 더 이상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악재가 아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악재에서 해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재 해소로 기대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신규 유입 또는 앞에서 매도를 하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자, 삼성전자 5월부터 좀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는 왜 올라갔습니까? 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자, 예상한다. 예상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자 매수를 했습니다. 누가?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팔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여기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어땠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왔다. 이거 1조가 넘게 잘 나온 거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맞다. 사람들 박수치고 난리 나죠. 삼성전자 그 당시에 뭐 13만, 14만 전자 간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빠졌잖아요. 예. 그때부터가 하락이 시작이었어요. 결국에는 앞에서 상승의 재료로 이용됐던 것들이 뭐다? 소멸함으로써 자, 상승 원동력을 잃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 빠지는 상황에서 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뭐다? 매도는 이어졌다. 결국에는 이게 소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악재의 작용이 아닌 자, 호재는 아니지만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앞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상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지.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3E가 납품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납품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매출적인 부분에서 4분기에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어떤 게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이 3E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멀리 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달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자 3E 이거 납품을 해봤자 우리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예, 무슨 의미입니까? 자 HBM이라는 거는요 3E가 지금은 메인으로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년 뭐예요? 세대가 바뀝니다.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대죠. 자, 내년 되면은 뭐가 나와요? 자, 6세대 HBM4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 일 같지만 내년부터 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6세대 고대역 메모리 HBM4는 결국에는 자,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다. 자, 여기서 D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D램 뭐예요? 아까 PC와 모바일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D램의 가격이 내려갔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재고가 많아서였고 결국에 이 재고가 소진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 영업이익 또한 잘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D램을 HBM4에 사용하게 된다면 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줄어들겠죠. 그에 따라서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에 삼성전자가 HBM3이든 HBM4든 HBM만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재고에 관한 문제, 영업이익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해소되고 오히려 뭐다? 자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E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사실상 포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내년 되면은 HBM4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HBM4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제가 어제 놨던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콜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이미 선반적 요소로 하락을 만들어냈고, 삼성전자는 뭐예요? 예. 삼성전자는 HBM3 대신에 차세대 HBM4 납품에 매진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자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재밌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vs 하이니스 플러스 TSMC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요 하이니스 아무리
빠르게 HBM3A를 공급한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격차를 지금 3E에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좁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자, 메리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장 알맞은 게 바로 이 HBM4라는 거예요. 자, 이 HBM4는요, 하이닉스 혼자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팹리스, 하이닉스 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파운드리가 로직 다이부터 시작되는 HBM4의 특성상 자, 하이닉스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가장 잘하는 대만의 TSMC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파운드리와 HBM 제작 칩 설계, 팹리스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하이닉스보다 먼저 빠르게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내년만 기다리면은 확정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HBM 역전을 위한 승부수. 자, 이 기사는요, 여러분들 한참 전부터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3E에서 우리 많은 거 기대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주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라고요. 자, 혹시나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삼성전자 저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썸네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7월 8일 날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왜? 3E에서 많은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매도를 해야 되고 저라면은 여기서 매도할게요.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는다. 이 당시에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뭐야? 12만 원, 13만 원 그냥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뉴스 보고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말하는 자, 외인들이 겉으로는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거래원으로는 뭐다? 자, 매도를 준비하고 매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손실을 겪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합니다. 매도만 했다라면은 앞에서 올라갔던 이 상승치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자, 하지만 결국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라면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이 상승치에서 놓쳤던 수익을 내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갈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은 고점을 높여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특성상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더 높게 나오겠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데 그 상승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제가 앞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오는 이 상승과 하락. 자, 이 상승과 하락과 굉장히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사면서 올라갔고 팔면서 내려왔어요. 거기서 악재 해소가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자, 멀리서 보면 뭐예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무수히 많은 상승과 무수히 많은 하락을 하면서 N자형 파동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다. 자,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올라가는 흐름 요거 20% 넘습니다. 내려가는 흐름 자, 10%에서 15% 돼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치보다 하락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자,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매수를 생각을 합니다.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매도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황 속에서 상승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상황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이탈한다라면 내가 뒤에 남아있는 확정적인 상승에서 수익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지금 외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누가 다 매집을 했습니까? 개인들이 싹 다 매집을 했어요. 개인의 특성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자, 매수를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외인들은 본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왜? 결국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아직까지도 50%가 넘는 보유율을 삼성전자의 과반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 외인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유동주식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내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이탈을 유도를 해야지만이 본인들이 원하는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닌 상승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승이 20%고 이 하락이 15%인데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뭐예요? 자,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줄입니다. 매도를 한다라는 건데 이 매도는 투자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수익을 보고 커진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 적용했을 때 원래 자리로만 오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은 자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앞에서도 이러한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려와 있는 지금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앞에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안전하게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이 대응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자,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냥 무조건 팔면 되는 거냐? 예,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빠졌을 때 무조건 매수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봐야죠. 뭐 봐야 됩니까? 수급 봐야 되죠. 거래량 봐야 되죠. 동향 확인해 봐야 되죠. 또 어떤 증권사에서 팔았는지, 예, 리포트 새로 나온 거 있는지, 새로 이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들고 있는데, 자, 긴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사실 영상만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타점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위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 내려오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 전부 다 우리가 수익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자 문자 대응을 다시 할 건데, 자, 이 문자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문자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가. 예. 그리고 이유, 왜 사야 되는지는 알고 대응해야지 유연한 대응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 방법. 전부 다 파는 방법이 있고요.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격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저점 내려갈 때마다 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이 문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대신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 4920 8706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한글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자,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자, 올라만 갈 수 없다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평단이 위에 계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굳이 내가 평단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내 평단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던 평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영상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적시적소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편하게 이용하시고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전 자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오늘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빠졌다라고 해서 주가가 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해피 물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좀 1차원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올라갈 때 사실상 지금 HBM 관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자, D램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것 또한 대부분 뭐다? DS 부분, D램 관련한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이다. 자,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결국 기대감 추후의 얘기고, 주가가 빠진 건 뭐예요? D램의 매출이 잘 안 나왔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HBM을 3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G20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한정적으로만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서 어떠한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또한 사실상 악재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뉴스였지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초가에 뭐 했다? 던졌다. 매도를 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간단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는 앞에서 떨어진 이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다 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자 지금 이 나오는 이슈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자 추후에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자 이거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악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겁내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거나 하지 말고 오늘 뭐다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그런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초가보다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 결국 상승을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즉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흐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턴어라운드가 딱 시작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서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8만 원까지 올라갔던 상승, 삼성전자라는 무거운 주식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상승의 시작점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 이걸 누가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예, 누가 추세를 바꿔서 하락을 하다가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이게 뭡니까? 자, 멀리서 보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다.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여기서는 가까이서 보면 몰라요. 지금 또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간에서 뭘 봐야 됩니까?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악재가 해소된 이유. 이런 것들만 보면은 자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하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 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대응할 준비는 확실하게 갖춰놓고 대응하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삼성전자 쭉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는 타점 한번 나올 때 잡아드리고 만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흐름 전부 다 같이 하면서 수익 쌓아 나간다면요.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간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 그거보다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 그것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정된 사업에서 안정된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비로소 HBM4로부터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온다.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